안녕하세요. 정구입니다.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한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.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만 60세가 정년이고요. 이거를 뭐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100세 시대에서 뭐 60세에서 65세 늘린다고 해도 엄청난 그 차이가 있잖아요. 우리가 퇴직을 하더라도 생활해야 할 때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사실 정년이 되고 나면 추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? 그걸 대비한 게 어떻게 보면 연금이거든요. 사실 이 연금은 정부에서 되게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. 크게 보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,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있고요. 그리고 개인은 개인이 이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. 운용을 하거나. 그래서 연금 같은 걸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3개월 평균 임금에 그 돈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근속을 몇 년 했는가 해서 이걸 퇴직금으로 줬거든요. 일시불로. 근데 요즘에는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되게 뭐 DB형이다, DC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연금 운영하게 하고 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이제 퇴직연금을 개인이 이제 돈을 더 추가로 해서 내는 거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개인이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개인연금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연말정산에 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참고로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로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DB형이다 DC형이다 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이제 뭐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줄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신경을 써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 두 개거든요. 개인형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이요. 그래서 우리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고 이 또 두 개의 특징이 세액공제가 돼요. 그래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죠. 그래서 우리가 꼭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연금저축이랑 개인형 퇴직연금이랑 돈이 우리가 무한정 많은 건 아니니까 어떤 걸 우선 가입해야 할지 하고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. 일단은 간단히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받기 위한 이 국룰을 보통 얘기하면 이제 연금저축이랑 이제 IRP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만 말하면 연금저축은 400만 원, 그 다음 여유가 되면 IRP에 300만 원을 넣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. 아마 이거는 어떤 블로그나 어떤 유튜브를 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연금저축은 보면 종류가 크게 보면 연금저축보험, 이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, 이거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가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. 근데 연금저축 보험을 제가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기본적인 펀드 연금 관련 세액공제 상품 중에서 그거를 효율을 가장 좋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가장 권장받고 있어요. 왜냐면 연금저축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. 일단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반대로 됐네요. 요거는 요게 누구나고 얘가 소득이 있는 그거거든요. 이게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여기서 가장 장점이 연금저축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투자 가능한 상품이 안정자산이 30%는 들어있는 상품만 가능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
투자가 가능한 상품의 선택폭이 되게 적다는 거죠. 근데 연금저축은 뭐 주식형으로 거의 다 돼 있는 것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요. 그리고 또 장점이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. 세액공제 안 받은 건 페널티 없이 인출도 가능하고요.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부분 인출을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만족해야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.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해지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금 혜택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잠깐 급전이 필요할 때 특별하게 이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하면 펀드 운영 수수료만 내면 되고, 그다음 뭐 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운용비 같은 거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외에 추가로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또 존재해요. 그러니까 이거 수수료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안전 상품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율이 낮은 상품에 넣게 되면 사실상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. 이런 수수료 떼다 보면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대출도 불가능하고, 연금저축은 보통 통장이나 이런 거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얘는 담보대출도 가능해요.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이 더 장점이 많다 보니까 연금저축을 먼저 400만 원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. 왜 연금저축을 400만 원이냐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700만 원이 통합한도인데 얘가 400만 원이라서 그래요. 뭐냐면 연금 관련된 최대 납입 한도는 1,800만 원인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700만 원이거든요. 근데 이 700만 원이 각각 700만 원이 아니에요. 연금저축이랑 개인형 퇴직연금이 700만 원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7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700만 원까지, 물론 소득이 1.2억이 넘으면 300만 원가 줄지만 이거가 한도가 더 적어요. 근데 개인형 퇴직연금을 남은 거를 쓰면 그 나머지 700만 원 중에서 남은 걸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700만 원이 두 개 합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고, 여기서 연금저축 납입금을 빼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. 이건 결과적으로는 연금저축의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서 국룰이 400만 원에 나머지를 이제 IRP 섞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더 효율이 좋은, 상품이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조건이 많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국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. 그래서 700만 원이 통합한도니까 이 효율을 제일 좋게 하려면 연금저축이 더 좋으니까 연금저축을 400을 채우고, 만약에 더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300만 원의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IRP로 채우는 거죠. 그래서 IRP로 700을 채울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이 더 효율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추천을 안 드리죠.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렇게 700만 원을 넣어봤자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효율이 안 좋죠. 그래서 이게 국룰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지 말라고 비추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일 단점이 정기납이에요. 정기납이 뭐냐면 뭐 1월부터 2월, 3월, 4월, 5월 있으면 우리가 12개월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금액을 400만 원이 이제 연금 저축 상품이 400만 원이라면 월 납입으로 하려면 뭐 36, 40, 대충 33만 원 정도가 되겠죠. 월 33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납입을 매월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상품을 가입하려면 이런 식으로 월납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보험은 사업비가 높아요. 그 사업비가 높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30만 원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넣으면 여기서 사업비를 빼고
그 나머지 금액으로 굴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커서 한 몇 년 동안은 그 수익보다 사업비가 더 커서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. 그래서 효율이 되게 안 좋거든요. 이게 사실 장점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게 장점인데, 그럴 거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 저축 신탁을 가입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. 왜냐면 얘는 자유납도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도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안정적인 것만 원하는 분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저나라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거예요. 왜냐면 일단은 자유납이어서 연말에 몰아서 4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받을 때 편하게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수익률이 더 높아요. 실제로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통합연금 포탈 공시를 보면 이게 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이죠. 이거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고, 실제 그 수익률들을 보면 보험사가 제일 낮고요. 수익률도 사업비를 많이 떼서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얘보다 높죠. 얘는 그냥 예금 넣고 그 정도 수준의 이율밖에 못 내는 거고, 대신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나는 원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돼. 그 대신 내가 연말정산 때 이득을 볼 거야. 그러면 신탁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, 근데 저라면 펀드에 가입할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, 사실 주식이 이렇게 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됐다 박스권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, 우리가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주식을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로 돼 있어요. 아주 길게 보면.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소득공제만 그러니까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가장 그 미니멈으로만 넣는 거니까, 그런 걸로 했을 때 사실 세액공제 받고 수익률이 더 큰 거를 받는 게, 물론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꽁돈이 생기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굳이 한다면 얘는 비추천드리고, 원금이 무조건 지켜져야 되면 신탁에 가입하시고, 나는 좀 더 원금을 약간 잃은 가능성도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세요.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